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63화 국가직고급 D-40 마무리 전략 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지금 학습 상태나 상황이 다를 건데 이걸 좀 케이스별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뭐가 불안한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반복, 실전, 적응, 생활. 크게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40일 남은 시점에서요. 일단 반복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반복이 중요한데 제 실사례를 들면은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뭐 운전을 하거나 쏘카 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길이 되게 단순해요. 제가 집에서 노량진까지 가는 길이 동부간선도로 쭉 타고 강변북로 진입해서 가면 되고, 회사 갈 때도 뭐 동부간선도로 타다가 영동대교 가면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한 코스인데도 제가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매번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런데 한 10번 정도쯤에 익숙해졌고요. 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비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의 중요성을 저도 실제로 운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해나가면서 길을 알게 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역시나 공부하는 것도 계속 활자를 반복해서 보고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터득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841 반복의 힘, 요거를 많이 중시를 하시는데, 8일 만에 내가 한 과목 계획을 짜야 되고 4일 만에 어떤 과목 마스터를 해야 되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독이 늘어날수록 한 과목 특정 페이지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봤어요. 전범위 기출을 푸는데 8일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2회독 때는 4일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해봤을 때는 구석기 시대에 쓴배찌르기를 썼다, 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처음엔 다 봤을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거 아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를 한다. 이게 꼭 8일에서 4일로 줄어들지 않고 뭐 5일일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게 10일이었다가 두 번째 줄어드는 거는 뭐 7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말씀하신 거고, 반복을 할수록 내가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뭐 하루에 한 과목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요거지. 계획을 막 여기다가 어거지로 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퍼지고 오늘 달성 못했네, 841 내가 해야 되는데, 꼭 거기 숫자에는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의 중요성, 반복이 회독이 늘어날수록 내가 보는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고요. 기출 반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해드릴게요. 먼저 1번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완료됐다. 동영이나 파이널로 가시면 됩니다.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지금 40일 남은 시점에서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시작이 좀 늦었다, 아니면 뭐 회독이 느려가지고 이제 기출 회독 완료했다, 그러면은 40화나 48화 50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 풀면서 단원별로 기출을 했지만 조금 빵꾸가 날 수 있거든요. 특정 부분 약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 다 아니다, 나는 지금 기출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과목마다 3회독 해야 되는 부분 있고 5회독까지 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전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기출을 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9월부터 했고 이제 6개월 됐어요. 이러면 당연히 지금 둘 다 아닌 경우일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좀 나태하게 했어요, 아직 기출을 더 해야 돼요, 이러면은 기출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Day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너무 국가직 9급 D-40에 맞추다 보면은 내가 퍼집니다.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그 841이나 뭐 이런 거에 안 들어맞을 지금 상태인데, D-Day를 6월 5일로 재설정하셔도 되고 그때까지 열심히 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동영 모의고사나 파이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40 시험 직전에 한 열흘 전에는 그래도 동영 모의고사 전과목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적응 케이스 1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만든 동영 모의고사의 기준이 뭐냐? 시험 타당도가 높은 것입니다. 우리 행정학 하신 분들 타당도 뭔지 아시죠?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 너가 추천하는 동영의 기준은 뭐냐? 시험 타당도가 높은 것인데 그 타당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나 영어나 계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 그대로 낸 거 한 5문제 정도. 이건 난이도 하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내가 봤던 단어, 기출에 나왔던 거 그대로 시험에 실제로 나오거나 동영에 나온다면은 1초짜리 문제죠.
한자성어도 마부작침 이런 거 봤는데 그대로 나오면은 그런 건 1초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어 영어 동영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정말 똑같이 내기에는 5문제 정도면 충분하고요. 기출이 변형이나 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대로만큼뿐 이런 것들 붙여쓰냐 띄어쓰냐 의존명사냐 아니면은 조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그대로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출에서 예를 들어서 너만큼 공부를 잘해 이런 문장이 기출에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동영에서 또 너만큼 공부를 잘해 이렇게 기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만큼이라는 포인트를 내서 변형을 하거든요. 철수만큼 뭐 영희는 밥을 잘 먹는다. 이럴 때 철수 띄고 만큼이냐 철수 붙여서 만큼이냐 이렇게 해서 문장 변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국어나 영어나 문법 영어 문법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기출 변형이나 응용을 적당한 난이도 중에서 뭐 좀 중하 이 정도로 13개에서 12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독해나 회계학 아니면 사회에 있는 경제 중에서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난이도 상자리 분명히 껴들어가야 됩니다. 한두 문제 있어서 난이도상 못 풀게 해야 됩니다. 독해에서 한 9번 문제나 회계학에서 뭐 17번 문제 뭐 정부 회계를 뭐 꽈서 낸다던가 정부 회계는 사실 뭐 꽈서 내도 그렇긴 한데 뭐 원가회계 엄청 길게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사회 GDP 디플레이션 계산해야 되는데 막 숫자 복잡해.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두 개 껴놔야 괜찮은 동영이에요. 그래서 합격선이 한 8, 90점 정도 80에서 90점 정도 사이 나오게. 한국사나 법학, 뭐 사회복지학, 행정학, 행정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 과목들, 말 문제 과목들은 기출 그대로 내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4개 난이도 하 정도.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변형하고 응용한 문제들이 4, 5개. 이게 난이도 중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만점 방지용 구리타 문제. 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국사, 국가직 구급의 부민관 사건 이런 거 나오고 막 행정학에서 막 앵글리 슈나이더의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것들 브리타 문제거든요. 만점 방지용 문제예요. 이런 것도 한두 개 껴있으면은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11번에 그런 게 껴있으면 그런 거 건너뛰고 다음 거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건 누구나 틀리는 거. 왜냐하면 이런 걸 넣는 이유가 12번, 13번 난이도 중하 못 풀게 하려고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격선 뭐 낮은 직렬은 80점에서 높은 직렬은 90점. 7급 분들은 당연히 90점 맞아야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구 걸 추천하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고현 선생님 파이널 동영 요거 우선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김병태 선생님 국어국어 퍼스트 클래스 동영 그 다음에 이선재 선생님 나침반 모의고사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나침반은 말이 많아요.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난도를 좀 낮췄습니다. 난이도 좀 낮췄고요. 뭐 국가직 9급 2020년 국가직 9급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변형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형했는지 이렇게 내시는 문제고 뭐 15회에서 17회까지 뭐 문법 강화, 독해 강화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웠다고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거 지문 좀 길이 줄이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 선생님 실전 동영, 심우철 실전 동영 시즌 1. 그 다음에 김기훈 선생님 페네다 13회. 저는 동영은 김기훈 선생님 거 가장 우선순위로 추천드리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게 기본서나 기출이나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양을 줄이는 걸 추천드려요. 전 처음부터 요약서는 추천 안 드리는데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된다, 안 줄어든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적이라도 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교재도 옆에 추천드린 건데 기적의 특강, 어휘라든가 아니면 문법 포인트라든가 생활영어 그 다음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만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온 부분만 얇게 해가지고 출간을 하신 거니까 이런 거 기적을 바라신다면 요걸로 내가 혼자 정리를 못하겠으면 요거라도 많이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고종훈 선생님 문제 퀄리티 가장 좋습니다. 동영모의고사 시즌 1, 2 푸시고요. 그 다음에 문동균 선생님 출제순위 탑100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너는 왜 요걸 추천하냐? 제가 서점 가서 봤습니다. 실제로 문제집을 샀고요. 직원인데 이게 지원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이렇게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기출 변형이 2문제씩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 많이 나오는 주제 빈출 주제 탑 100 100가지를 선정했고 기출이 한 문제가 있으면은 변형이 있어요. 이것도 변형도 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서 총 300문제로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저는 항상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전효진 선생님 동영, 그 다음에 김종석, 박준철 선생님 동영 순으로 추천드리고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영재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 이영재 선생님은 신규로 공단계 오셔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추천하는지 제가 이따가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규 선생님 기출로 된 모의고사 선행정학. 기출을 섞어서 2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뭐 1번 문제는 2020년 국가직 9급, 2번 문제는 2017년 지방직 7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섞어서 만든 모의고사고요. 마지막으로 신용환 선생님 복합개념, 신유형, 전범위 동영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영재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 뭐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직 책은 안 나왔어요. 책은 아마 4월 첫째 주에 나올 것 같고 프리패스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실강은 곧 개강하니까 등록하시면은 문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죠? 제가 아까 원칙을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내셨습니다. 최신 법령까지, 행정학 최신 법령 되게 예민할 수 있는데 요거를 특강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영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많이 문제를 내셨고요. 해설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죠. 요거에서 이렇게 해설도 자세하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해설 보시면은 이게 기출, 시행처 출처까지 다 써주셨습니다. 이 소방간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최근에 시험이 있었죠. 요것도 반영을 했고, 2017년 군무원 9급, 그 다음에 2020년 국가직 7급, 2011년 지방직 7급, 거기다 이창원 등 새 조직론, 이런 대학교 교재에서도 중요할 만한 문제들 이런 거 다 기출 출제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설로 해가지고 1단계 뭐 주소 찾기, 출제 영역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지문 해석하기,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 파란색 글씨를 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 이런 식으로 출처나 자세한 해설, 지문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동영 모의고사의 시험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 들어가면 개강은 대구 한국공무원학원에서 3월 10일 수요일 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공단계 학원은 예치금 특강이에요. 무료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일 금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입니다. 마지막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떼 말이야. 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D-40에서 정말 멘탈 관리 중요한데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기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기상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본방을 뛰어넘을 것 같기도 한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6시 반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힘이 되는 한마디도 하고 있고 한자성어 4개, 이디엄, 귀찮은 이디엄 4개씩 이렇게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전날에 뭘 했는지까지도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8시간 공부했습니다, 국어 100문제 풀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다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기상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도 잘 못 일어났어요. 실제로 막 9시에 일어났다가 10시에 일어났다가 전날에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삘 받아서 공부하거나 시험 막 40일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막 뭐 손흥민 축구 경기 봤다 이러면 생활 패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꼭 요거 생활 패턴 지켜가지고 기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6시 반에 못 일어나겠어요. 나는 1시에 자서 8시까지 자야 된다. 이렇게 7시간 자야 된다. 그럼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규칙적으로만 생활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 정도면 12시에 취침하고 6시 반 정도에 기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정한 거고요. 나는 뭐 2시에 자서 8시 반에 일어난다. 이러면은 뭐 이대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일어나시라는 의미입니다. 잘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아침에 시작을 하셔야 시험 40일 뒤에도 문제를 잘 풀고 시험장에서 뇌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10시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소 늦어도 8시 반 전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정도 실강 듣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3년 반 만에 첫 시험을 붙었는데 마지막 4개월, 6개월 동안에는 제가 노량진 들어가서 실강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은 가장 힘들었던 게 나 혼자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동영 모의고사 푸는 반에 들어가면은 학원 뭐 단과든 뭐든 100명, 뭐 50명 이렇게 사람들 옆에서 나도 같이 문제를 푸니까 아 쟤도 좀 불안해하는구나, 나는 잘했네,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강 잘 추천 안 드리는데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360 국어 영어 한국사가 됐든 뭐 행정학 제가 말씀드린 동영 모의고사 이영재 선생님께 됐든 한 번 정도는 실강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된다라는 믿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3년 반 만에 처음 시험 붙었는데 그때 국가직 9급 세무직렬을 1,500명을 선발했어요. 내가 1,500등 안에 못 들까? 우리 이번에 2021년도에 지방직 다 합치면 인원 2만 명 넘게 뽑죠. 나는 2만 등 안에 든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시면 분명히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40일 남은 시점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